이 정도까지가 아마도 김정호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김정호와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밝혀지지 않고 오로지 대동여지도만으로 있고요. 대동여지도도 최근에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나무 목판에 이제 찍기 위해서 이게 거꾸로 새겨져 있는 그 모습들 대동여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부터 알겠네요. 왜냐하면 좌우반전이 다 대칭인데 딱 그 진짜만.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여기 그 중앙에 선이 있는 걸로 봐서는 대동여지도의 첫 번째 책자 맨 위쪽에 있는 책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찍혀 있는 모습이다. 예측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것도 영화의 장면이고 보시다시피 지금 영화 속에 요 찍혀 있는 요 모습을 갖다 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뒷면을 엎어서 기름을 갖다 묻혀가지고 해놓으면 요 뒷면이 비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지금 칼로 이게 서각하듯이 이렇게 꼼꼼히 새기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장면에서도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각수라고 하죠. 이분들이 모여서 계속 요걸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근데 이 지도를 저도 이제 일러스트 작업으로 이제 여러 번 그리다 보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겨요. 뭐 지금도 뭐 예를 들어 맛집 지도를 하나 그린다 하면 뭐 허구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한 자리에서 1년, 2년이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놔도 이것들이 약간씩 조금 바뀌기도 하고 또 여러 면에 수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오기로 잘못 표기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도를 작업한다는 이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한 자신의 에너지와 모든 열정이 이 지도 한 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책도 한번 오탈자로 파본내면은 내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다 회수해가지고 새로 찍는 게 나을까 아니면 쌩깔까. 그래서 지금 요 화면처럼 사실 당시에 김정호도 되게 고민했던 것이 이 지도를 그리면서 지도에 들어가는 이런 산표시라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쉬는 역이라든지 뭐 파발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이태원, 뭐 홍제원 이런 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장소가 뭐 봉수대가 올려가는 우리 중랑구에 있는 그 봉화산 봉수대처럼 봉수불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표시할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 안에 보면은 요렇게 역마를 바꿔 타는 곳. 왜냐하면 이 지도를 이 파발꾼들이 들고 필수품처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알다시피 이렇게 역마를 바꿔 타는 곳 표시를 우리가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방송하는 곳이 아시다시피 면목동에 말목장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며 그렇다면 이 목장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노란색 네모 표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동그라미에 목장으로 할 것인지 이걸 균일하게 정리해서 전국을 다 똑같이 하는 일 그것도 상당히 중요했을 것이고 봉수대에 불 표시를 해서 아 여기는 불을 올렸던 곳이다. 그 다음에 우리 능침이라고 해서 왕릉이 또 우리 집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릉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기호화하는 작업들을 약속을 통해서 모든 지도에 똑같이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각수들과의 회의도 너무너무 많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첫 페이지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누가 교정을 봐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 자체가 지도를 만드는 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걸로 하자고 결론이 나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불편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하고 겹치거나 해가지고 중간에 갈아엎고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 저희는 지금 칼라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인데 조선시대는 먹으로 썼던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중간에 여기처럼 뭐 칼라를 집어넣게 되면 이것도 사실 다 색깔을 준비해서 다 일일이 전국에 있는 걸 잊지 말고 찍어야 되는데 못할 일이죠.
못할 일이 나왔습니다. 못할 일. 네. 그래서 김종호가 그려놓은 지도 잠깐 조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마 목각으로 찍었기 때문에 검은색이 아니라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된 거는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먹선이 조금 흐려서 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간중간 산이 이렇게 하나씩 딱 숨어 있고요. 산줄기를 표현하는 거는 딱 저렇게 뾰족뾰족하게 산줄기다라고 해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선으로만 된 거는 아마 하천일 거고. 네네. 이게 파란색 불빛이 조금 있는 것은 물이 있는 하천이 아닐까. 근데 이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여기 도로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뭐냐면 같은 도로지만 산길에서의 그 높이 높낮이하고 그 다음에 평지에서의 높낮이가 또 거리가 틀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되는 선을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김종호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기준이 되는 선마다 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저희가 4km라고 보통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심리마다 점을 하나 찍어 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점이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요건 대략 한 30리 길이구나. 그럼 30리면 10리가 4km니까 4, 3, 12에서 한 12km 되겠다. 그런데 지금 방금 짚어준 데에서 산을 넘잖아요. 네. 산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경사가 될 거고. 그렇죠. 경사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지도 자체를 익숙하게 읽는 거라고 하기에는 사실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저 생각에는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길과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산과 연결하고 또 산에서 내려오면 또 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방대에 길을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 김종호가 만든 대동여지도에도 정말 여러 면의 한계점이 도다른다. 요거를 이제 얘기해 주실 수 있고요. 현대도 내비게이션 없이 지도만 보면서 가면은 차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도보로 가는 이제 산 같은 데서는 정말 지도 제대로 못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서 무조건 길 안내꾼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어디 가면은 뭐 사람이 하나 합류해가지고 뭐 어디까지 안내해줄 길 안내꾼입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앞장서서 걸으면서 이제 길 안내해주고 그 사람은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죠. 지도만으로 보고 찾아간다는 거는 지도도 있는 상태에서 길 안내꾼까지 있어가지고 가고, 한 번 간 사람은 이제 그 기억을 살려가지고 이제 한 번 가면은 이제 그걸 자기가 습득을 하게 되니까 그 길을 이유는 자기가 이제 그 길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길을 잘 알고 있고 나는 뭐 길치야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감각이 스스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모르는 길은 두려워서 못 가겠어 라는 생각도 있지만, 스스로 모르는 길 자체를 가는 걸 상당히 어려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공간 감각이라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선시대 때 이 숭유업불이라고 하는 그 큰 기조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 고려시대 때 집 동네에 있었던 절이 다 산속으로 올라가 버리다 보니 이렇게 산이라든지 모르는 길을 언덕 같은 데를 아니면은 길을 이렇게 뭐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이끌미 역할로 많은 분들이 스님들이 그 일을 하셨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 뭐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관하는 곳을 뭐 묘양산이라든지 전주사고 이 오대산 사고 이런 식으로 산 속에 사고들을 지어놓고 또 보관하는 것도 스님들한테 맡겼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분들의 이제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그분들이 산지사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키라
관리라고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성 관리까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화면 속에 보시면 요 깜짝 놀라실 텐데 여기 있는 요 지도 대동여 지도의 그 접지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지도이고 요 보시면 1면, 2면, 3면, 4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코디언 북처럼 해가지고 요걸 딱 접어갖고 여기 부분을 딱 들고 가면 이제 자신이 필요한 지역들을 가는데 필요한 이제 지도의 역할이겠다 예측이 됩니다. 이 되게 재밌는 거는 요쪽 요 면에 이제 박물관에서 대동여 지도를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이미지화 해놓은 걸 제가 이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산에 아니 섬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이러다가 자료를 한번 또 찾아봤어요. 도대체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는 어딜까 했더니 그게 인도네시아 뭐 이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것 같다 생각하는데 글쎄 우리나라가 4위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3위가 일본이고 우리나라가 3,000개로 4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섬이 정말 상당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겠다. 그러니까 이 섬 하나하나를 정말 김정호가 다 그리러 돌아다녔다는 건 사실 정말 불가능하겠다. 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이미 세금 거두려고 자세하게 이미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 살면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게 전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모양이네요. 그래서 자료가 있는 부분이 저렇게 표시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다 치면은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아래쪽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기가 여기가 이제 제주도에 해당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남부지방의 전라도와 경상도라면 점점 올라가시면 이제 황해도 쪽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북한 쪽에 백두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백두산을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권을 들고 가시면은 백두산 여행이 뭐 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을 보다시피 26개 층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층수의 책이 총 26권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법례라고 해서 이 책을 읽으려면 최소 뭐 아까 저희가 구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심리에 하나씩 점을 찍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목장을 보려면 동그라미 목장 표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법례를 조금 읽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대동여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조금 더 쉬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옛날 사회과부터 막 한참 이제 지도 그 읽는 법 그 할 때 그 생각나네요. 그 밭표시 그리고 뭐 산표시, 등고선 그리고 뭐 그 각각 표시에다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게 그 좌표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A에 4. 그래가지고 어딜 찾으려면은 어디 하면은 아까 그 X축, Y축 해가지고 몇에 몇 해가지고 찾았었잖아요. 그 사각형 안에서. 그래서 여기 화면 위에 자축, 인묘, 뭐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장에 해당하는 거를 요 몇 회 층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의 뭐 제주시 부분이다. 그러면 요 26권을 보고 뭐 이렇게 찾을 수 있게 요 그 기본적인 가닥이 되어 있고요.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하나 저기서 또 그 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짜증나거든요. 딱 펴봤는데 만화책 중간에 비듯이 한 권이 빠지면 앞뒤도 못 보고 꼼짝 못하는 거. 어떤 새끼야 빼간 게 하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백두산하고 관련돼서 그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첫 화면에 저희가 천지 연못을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백두산의 전체 천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대지체요? 뭐 그렇게 해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의 이제 백두산을 굉장히 강조해서 굉장히 좀 크게 그려놓은 그런 모습이고 또 저희가 또 제일 중요한 산 또 저희가 금강산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희 금강산을 저희가 12,000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도 그림 속에 사실 저희가 세보지는 못했지만 진짜 봉우리 많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 전체적으로 금강산의 그 모습까지.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의 지도가 참 재미있고,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면서도 그림이에요. 그림을 그대로 지도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도 글씨가 이렇게 중간중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위치도 알 수 있고 예측도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삼각산 부분입니다. 최근에 저희 한 2주 전쯤인가 불이 나기도 했던 그 이제 저 인왕산 그 요쪽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한양 도성 부분이죠. 여기 삼각산이라고 한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위에 주변에 뭐 봉오리들이 이게 옹고동고 서 있는 뭐 수락산,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동네 쪽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도 자체를 대충 보면 아 지금의 조선시대의 모습과 지금과의 그렇게까지 괴리는 없이 이어졌다는 게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자라고 하는 것이 대나무자 오랜만에 보네.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수치를 재는 거. 그래서 뭐 자로 어떻게 보면 길이를 재나 아니면 뭐 먹는 거를 재나 아니면 뭐든지 그 천을 재나 거의 뭐 비슷한 센치와 인치 뭐 이런 게 기준이 똑같은데 조선시대 때는 자가 되게 여러 개였어요. 뭐 건물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지어 올릴 때 쓰는 그 자와 또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수치의 한자, 두자의 그 자와 이게 대충적으로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지금 이 표현이 뭐냐면 아까도 한번 얘기하셨는데 요 평야라고 하는 그냥 평지를 갈 때의 2.5cm와 산악지대의 1.5cm가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고도가 있다 보니까 좀 힘들었겠다. 예.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평지하고 똑같은 길인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죠. 훨씬 더 멀고 길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산에 올라가서 300m다. 그러면 우리가 평지로 그냥 300m보다 훨씬 더 일단 힘들고. 훨씬 더 일단 힘들고 거리도 더 길고. 예. 괴롭다. 거리가 있다.